자, 일과에서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있고, 일과에서 우리가 주로 나왔던 문법이 뭐냐면 관계대명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요 문법 관계대명사를 지금 배울 건데, 자, 화면에 있는 것처럼 주격 관계대명사만 나왔어요. 어진중은 작년 1년간 선생님이 내신 대비를 하면서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충실히 공부하면 거의 다 100점이 나왔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만 나왔다는 얘기는 주격 관계대명사만 알면 되는 거예요. 소유격, 목적격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올해는 어떤 담당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지 모르겠지만 작년으로 기준했을 때는 꼭 있는 것만 나왔다. 자, 그럼 관계대명사가 뭐냐? 여기 보면은 관계대명사는 앞에 명사와 뒤에 이어지는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뭐라고 하냐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대신 설명해주는 대명사와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고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뭐냐라고 물으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앞에 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선행사라고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행사가 무엇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 물건이면 위치, 그 다음에 사람, 물건, 동물 다 쓸 수 있는 건 that.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사람인지 물건인지 동물인지 모를 때 무조건 that을 쓰면 다 맞았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무조건 that을 쓰라는 건 나오지 않고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다 쓸 수 있는 건 that.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은 The man lives next door. 그 남자는 옆집에 산다. He is very friendly. 그는 매우 친절하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합치면 옆집에 사는 그 남자는 매우 친절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The man과 요 he는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관계대명사 문장을 만들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두 문장에 공통되는 거를 꼭 찾아라 그랬어요. 공통. 두 문장에 공통되는 게 1번이에요. 1번. 먼저 찾는 거야. 그래서 공통되는 거 먼저 찾는 게 1번이 무엇이냐? 선행사가 뭐냐를 꼭 찾는 거죠. 그러면 the man과 he 같은 사람이죠. 그 남자 he. 그러면 앞에 있는 the man이 선행사가 돼요. 선행사가 되고 요 he는 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그래서 선행사가 나오면 선행사를 이렇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어가 있는 문장을 먼저 쓴 다음에 나머지를 쓴다. 대부분 학생들이 요거를 보면 한 문장을 다 쓰고 관계대명사 쓰고 쭉 쓰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틀리는데 자,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요거 시험에서 만약에 작년도 봤을 때 작년에 요거 관계대명사 주관식 서술형으로 문제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와요. The man 선행사 쓰고 자, 꼭 기억해야 될 거 선행사를 쓰면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 써야 돼요.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선행사는 써놓고 나중에 관계대명사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따가 문제 풀 때 나올 텐데 자, the man 선행사 썼어요. 그러면 여기 he에 있는 이 문장 먼저 사람이니까 who를 썼고 그 다음에 lives next door is very friendly. 자, 이거 틀렸습니다. 이 문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요 문제 선생님이 수정해 줄게요. the man 썼어요. 자, 선행사 먼저 썼어. 그러면 관계대명사 여기다 써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고 아까 he가 주어야. 그러면 who를 써야 돼. 그런데 공통되는 거 that을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the man 쓰고 뒤에 있는 거 is very kindly 요거를 먼저 써줘야 돼. 아주 친절한 그 남자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lives 쓰고 next door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이 프린트문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써도 된다고 했는데 시험에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따 문제에도 풀겠지만 두 문장에 공통되는 걸 찾아서 공통되는 거 첫 번째 선행사를 쓴 다음에 바로 관계대명사 쓰는 거예요. 그럼 해석해보면 매우 친절한 그 남자는 우리 옆집에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는 옆집에 사는 그 남자는 매우 친절하다. 물론 말은 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건데 이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자, 여기도 보세요. Sally won't buy a bag. 셀리는 가방을 사고 싶어 해. 가방. 근데 그 가방은 매우 비싸. 그러면 이 가방과 it과 공통되는 거죠. 그럼 공통되는 거에서 bag은 선행사가 되고 it은 격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선행사까지 쓰면 Sally won't buy a bag. 선행사 썼어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쓰는데 가방이 물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which, 주격이니까. 그리고 that도 쓸 수 있어. 그럼 여기까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was very expensive. 그럼 해석하면 셀리는 매우 비싼 가방을 사고 싶어 한다.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이 관계대명사 있는 문장부터 해석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매우 비싼 가방을 사고 싶어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일과에서 중요한 관계대명사 문제가 나왔는데 반드시 서술형 문제 나와요. 어진 중에서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관계대명사 문장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I have two books. 나는 두 개의 책을 갖고 있다. The books have many beautiful pictures. 그 책들은 많은 아름다운 사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선생님이 해야 될 거 두 문장에 공통되는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공통되는 거 book, 그쵸? 공통되는 거 book이에요. 그러면 공통되는 거 찾았고 얘가 선행사가 되고 얘는 격이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무조건 선행사까지 써라. 그러면 풀어보면 I have two books. 선행사 썼죠? 그런데 선행사가 물건이에요. 그러면 which. 그리고 주어가 나왔어요. 주격, books가. 그래서 which 쓰고 which 대신에 다 쓸 수 있는 거 물론 that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the book 앞에 썼기 때문에 얘는 또 쓰지 않고 나머지 have many beautiful pictures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우리 본문에서도 배웠지만 앞에 선행사가 books, 복수죠.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have 복수형이 온다는 거. 그럼 해석하면 나는 D부터 해야죠. 많은 아름다운 사진들, 그림이 있는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 수잔 is a girl. 수잔은 소녀다. 수잔은 소녀다. 근데 she comes from England. 그녀는 영국 사람이다. 영국 출신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걸과 요 she가 같은 인물이죠. 수잔은 소녀, 그 소녀는 영국 출신. 그러면 얘가 선행사가 되고 얘가 격이 된다. 자, 시험 문제 나오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공통되는 거 밑줄 긋고 선행사 쓰고 격을 쓰세요. 물론 머릿속으로 다 알지만 서술형을 정확하게 쓰려면 정답을 잘하려면 이렇게 써서 한 번씩 확인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선행사까지 쓰면 수잔 is a girl 여기까지 썼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관계대명사 쓰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에요. 그리고 she가 주어야. 그러면 who를 쓰면 돼. 그리고 공통되는 거 that 역시 쓸 수 있어. 그래서 who 쓰고 who 썼다는 거는 she 대신 who를 썼으니까 she 쓰지 말고 comes from England 이렇게 하면은 수잔은 영국 출신인 소녀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선행사가 걸 단수니까 comes s 꼭 붙였어요. 중요해. 그 다음에 do you know the man? 너 그 남자 아니? He is wearing a hat. 그 사람은 모자 썼어. 이럴 때 자, the man과 he가 같은 인물이죠. 그러면 얘가 선행사가 된다 그랬고 얘가 격이 됐어요. 주격. 그러면 다 쓰라고 했어. 선행사까지. Do you
know the man까지 쓰세요. Do you know man? 자, 선행사가 man이고 he가 주어니까 역시 who 또는 that 썼어요. who. 그리고 is wearing a hat 하고 물어보면 되지. 그러면 너는 모자를 쓰고 있는 그 남자 알고 있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The girl was happy. She won the race.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대명사에서 문제 내는 건 4번 같은 문제를 내지 1, 2, 3번처럼 쉬운 거는 잘 내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을 푸는 걸 보면 The girl, 그 소녀는 행복했다. She won the race, 그녀는 1등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공통되는 건 the girl과 she예요. 공통되는 거 girl, she. 그러면 이 girl이 선행사가 된다 했고 요 she가 격이 되는 거야. 주격. 그럼 선행사까지 먼저 쓰랬어요. 그러면 the girl 먼저 써. 선행사 쓰면 여기다 관계대명사를 먼저 쓰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The girl was happy who won the race 이렇게 쓰는 사람인데 이러면 절대 안 돼. 무조건 틀리는 거고 The girl 선행사 쓰고 관계대명사 쓰는데 관계대명사는 얘 대신 쓰는 거니까 주격 who를 쓰는 거예요. who 또는 that을 쓰길 수 있겠죠. 자, who 쓰고 얘 대신 who를 썼기 때문에 이 문장을 먼저 쓰는 거예요. won the race. won the race. 먼저 쓰고 나머지 was happy는 여기다가 마지막에 was happy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해석은 1등한 won the race 우승한 그 소녀는 행복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The girl was happy who won the race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The girl 선행사 쓰면 무조건 선행사 뒤에 관계되면서 먼저 쓰라고. 작년에 어진주 이 문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랑 똑같은 게 아니라 이런 형태 문제가 나왔어요. 기출문제에. 5번. The police was friendly. He gave me direction. 그 경찰은 friendly, 친절했고요.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떤 방향을 가르쳐줬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도 police와 he하고 공통인물이에요. 그쵸? 항상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이것도 역시 똑같은 중요한 문제겠지. 관계대명사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그럼 무조건 머릿속에 1번 공통되는 거 찾기. 그래서 공통되는 거 첫 번째가 선행사, 두 번째는 격을 나타낸다 이랬어요. 그러면 선행사 먼저 무조건 쓰다. The police 썼어요. 선행사 썼기 때문에 바로 관계대명사 써야죠. 경찰관 사람이고 he 주어니까 여기다 who 또는 that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who 썼어요. 그럼 who를 얘 대신 썼기 때문에 이 문장을 먼저 쓴다. Who gave me directions 썼고 나머지 was friendly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해석은 여기까지가 주어 되니까 나에게 방향을 가르쳐준 경찰관은 친절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6번부터는 오류를 찾아 고쳐 쓰시오. 자, 이런 문제도 가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서 틀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뭐냐면 She won't buy the dress. 자, 드레스 나왔어요. 그런데 드레스가 사람이 아닌데 who를 썼네. 자, 그럼 who가 아니라 뭐예요? 물건인 which 또는 that. 자, who를 which나 that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죠. 또 once there was a farmer who are very poor. farmer 사람이 나왔고 who 관계되면서 잘 썼네. 그런데 아가 나왔어. 자, 요런 문제 주의해서 잘 봐야 돼요. 선행사가 단수기 때문에 아가 아니라 뭐로 고친다? is로 고치는데 잘 봐요. 여기 시제가 과거예요. 그럼 아도 틀렸고 is도 하면 안 되고 뭐로 한다? was로 한다. 이런 거. 자, 선행사가 단수 그러면 is를 써야 되는데 시제가 과거니까 was를 쓴다. 알겠죠? There are boy and the. 자, boy and the. 선행사가 지금까지는 다 한 개였는데 여긴 두 개예요.
선행사가 하나면은 무조건 뭐 사람, 후, 물건, 위치 다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사람도 나왔고 걔도 나왔고 그러면 생각해봐. 사람을 쓸지 물건을 쓸지 헷갈려. 그러면 이럴 때는 무조건 공통되는 거 쓰면 돼요. 위치가 아니고 that. 공통되는 거 쓰면 된다. 그 다음에 he decided to get married with Maggie. 자, Maggie 사람인데 위치 써버렸네. 그러면 위치가 아니고 사람인 who 또는 that 이렇게 고치면 되고요. I have a friend who come from Japan. 나는 일본에서 온 친구 한 명 있어 라고 할 때 선행사가 사람이야. 그래 who 잘 썼어. 그런데 come 선행사가 사람 한 명이에요. 그러면 come이 아니라 comes. 알겠죠? 자,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 서술형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앞에 선행사, 단수, 복수 꼭 확인하고 공통되는 거 선행사를 쓰고 바로 관계대명사 쓴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조건절. 두 번째 뭐가 나왔었냐면 if라는 조건절이 나왔는데 이거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if 조건절은 뭐냐면 만약에 라고 해석을 할 때 if가 만약에 라고 해석하면 무조건 시제는 현재로 쓴다. 자, 여기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내용이 일반적 사실이나 뭐뭐뭐뭐 나올 때는 주로 현재형 쓴다. 자, 뭐 일반적, 사실, 반복적 이런 건 필요 없고 if가 만약에라고 해석을 하면 무조건 시제는 현재형. 왜냐하면 이 if가 만약에라고 해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어떤 때? 요럴 때. 뭐뭐인지 아닌지의 명사절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조건절 또는 부사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문에 보면 If I go to New York, 내가 뉴욕에 가면 I will buy, 선물을 살 거야. 너에게 줄 선물을 살 거야. 이런 얘기인데 아직 뉴욕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조건을 거는 거지. 간다고 쳤을 때. 그럴 때 go 원형을 썼죠. If I go. 이거를 내가 미래에 간다고 해서 if I will go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if 조건절은 다른 거 없어요. 문법 시험에서 한 가지만 얘가 미래로 썼는지 현재형 썼는지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이거는 바로 풀 수 있어요. If you 만약에 충분히 잠을 자면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get이에요. If you get. If she 자 만약에 그녀가 마요네즈를 많이 먹으면 뭐 안 좋겠죠. 마요네즈. 자 이거 마요네즈인데 자 she가 3인칭 단수니까 eats 하면 돼요. If she eats. 그 다음에 what happen 자 이것도 what이 의문사 주어니까 happen에다가 what happens 이렇게 지우개를 지워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it 쓰고요. what happened 봤더니 여기 if가 뒤에 있어. if I press 원형 썼죠. 만약 내가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생길까? 자 여기는 if 다음에 여기 조건이 현재형 썼어. 그럼 여기는 뭐냐? 미래, will happen이에요. 자, 지금까지 보면 if 조건이 나오면 현재형 썼고 그 뒤에는 전부 will be 나왔죠? 여기도 will happen. 왜? 이거는 조건하고 상관없이 미래를 나타내는 거니까 will을 써야죠. 그래서 내가 버튼 누르면 뭔 일이 생길까? 이런 얘기고 he will turn on the heater. 그는 히터라는 거는 이제 뭐 덥게 해주는 거, 난방기. 히터를 틀 거다. 만약 if 여기 나왔죠? 만약에 it 그것이 too cold 여기선 날씨가 나오니까 너무 추우면 날씨가 나오네요. 그러면 get에다가 s 붙이면 돼요. 여기 조건이니까 if it gets 만약 날씨가 너무 추우면 그 사람은 난방기를 틀 것이다. 또 if the t-shirt 만약에 티셔츠가 나한테 suit 꼭 맞으면 나는 살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럼 조건이 있는 경우는 현재형 그냥 shoot 에다가 자 티셔츠가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야죠. shoot
그리고 미래로 살 거니까 will buy 이렇게. 자, if는 무조건 조건을 해석할 때 현재형, 그리고 그 뒷문장은 미래를 표현하니까 will을 써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또 오류를 찾아 고쳐보기 해보면 turn off your computer if you will. if가 나오는데 will을 썼네. 그럼 안 되죠? 뭐야? if가 조건이면 will 빼고, 자, you will이 아니라 그냥 will go가 아니라 그냥 go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쵸? 네가 만약 외출을 하면 컴퓨터 꺼 이런 얘기고, if you will, 네가 만약 숙제를 끝내면 여기서 will 빼고 그냥 finish. 그쵸? 그냥 finish란 얘기요. 또 I will telephone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할 거야. if I will, 내가 도착하면. 자, 여기도 if 도착하면이니까 will 빼고 arrive 그냥 동사 쓰면 돼요. 내가 도착하면 전화할게 그런 얘기고, if we hurry, 만약 우리가 서두르면 we be. 자, we be가 아니죠. 자, 여기는 조건이라서 현재형 썼지만 뒤에는 미래형을 써도 된다니까 we will be가 아니라 will be. 그쵸? will be on time. 만약 우리가 서두르면 우리는 제때 도착할 거다, 뭐 제때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will be. if you look carefully, 만약에 네가 조심스럽게 쳐다볼 보면 you will found. 자,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will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 find 써야 되죠. found가 아니고.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됐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선생님이 왜 준비했냐면 혹시나 이제 여러분이 어진중 영어 선생님이 if를 가르치면서 한 가지 이건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전부 다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가르치는 건데, 만약에 어진중 영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문제를 가르치면 반드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영어 시간에 if not 이런 문제를 가르치면 이거 시험 나오고, 만약에 뭐 영어 시간에 우리 영어 선생님 이런 거 안 했다 그러면 시험에 안 나요. 그래서 선생님은 예상을 하고 가르치는 거니까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오면 더 공부하고. 자, if I don't practice my English won't improve. 만약 내가 연습하지 않으면 내 영어는 뭐 향상되지 않을 거야. 이럴 때 if와 don't는 부정이죠. 요걸 합해서 우리는 unless로 바꾼다는 거예요. if와 don't를 줄여서 unless. 되게 간단해. unless로. 그러면 여기도 if와 don't를 줄여서 하나로 unless 쓰면 돼요. unless. 그리고 주어 we 쓰세요. 그대로 we. unless we. 그 다음에 나머지 live now. 그리고 그대로 쓰면 돼요. 만약 우리가 지금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기차를 놓칠 거다 라고 할 때 unless가 만약에 똑같아요. 만약에 뭐뭐 하지 않으면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unless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그럼 반대로 unless가 나왔네? 그럼 if, don't로 바꾸면 돼요. 그럼 if 쓰고 그 다음에 주어 it 쓰고, 주어가 it 3인칭 단수니까 don't가 아니라 뭐예요? doesn't 하면 돼. doesn't. 그 다음에 똑같이 doesn't가 나오니까 뭘까? 원형 rain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if it doesn't rain. 그래서 이 if와 이 doesn't를 줄여서 unless 쓰고 it 주어를 쓰니까 3인칭 단수 여기 s를 붙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캠핑을 갈 거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you'll be sick if you don't stop eating. 자, if, don't 줄여서 unless 하면 되니까 똑같이 unless you stop eating. 자, 만약에 네가 먹는 거 멈추지 않으면 이런 얘기예요.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You will be sick. 너는 병이 들 거다 또는 아플 거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if, don't 줄여서 unless 썼어요. 또 if와 don't를 하나로 만들면 unless라고 했어. unless. 그 다음에 주어 you 쓰고 exercise
그대로 동사 쓰면 돼요. exercise. 그 다음에 나머지 you will get fat. 자, 네가 만약에 운동하지 않으면 너는 뚱뚱해질 거다. 이런 얘기고 I will call the police. 내가 경찰을 부르겠다. 전화하겠다. 만약에 뭐뭐 하지 않으면 그들이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그럼 역시 이것도 if와 don't를 하나로 만들어서 unless 쓰면 돼. 이렇게 중간에 나오면 아까 3번처럼 if, don't를 먼저 써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I will call the police. 경찰에게 전화하겠다. unless 만약에 뭐뭐 하지 않으면 they stop fighting. 이렇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3번처럼 if, don't를 맨 앞에 unless를 써서 문제를 만들든 아니면 그대로 중간에 써서 만들든 순서는 상관없이 if와 don't를 줄이면 unless가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1과 문법은 if 조건과 관계대명사 여기까지예요. 자, 오늘 영상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학원에 오면 이 프린트 가지고 선생님한테 잘 영상 들었는지 확인하면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